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쌀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60kg에 무려 24만 원. 일본 마트에는 품절 딱지가 붙고 남은 쌀은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던 한 중년 여성은 마트 진열대 앞에서 빈 봉투만 들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낯선 봉지 하나, 바로 한국 쌀이었습니다. 그걸 집어든 순간 그녀의 인생에는 상상도 못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에서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미사코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일본 여성이에요. 15년 동안 한자리에서 혼자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이 작은 가게가 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재료를 사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도시락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죠. 매일 아침 신선한 쌀로 밥을 지어 도시락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쌀이 다 팔렸습니다. 점원의 말에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까진 충분했는데요. 언제쯤 들어올까요?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최근 쌀값이 2배로 올랐거든요. 60kg에 24만 원이 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도시락을 만들 수 없고 도시락을 만들 수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마트 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코너에도 가봤지만 쌀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몇몇 고급 브랜드의 쌀만 남아 있었지만 가격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그 가격으로 쌀을 사면 손님들에게 받는 가격도 올려야 하는데 그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빈 카트를 끌고 마트를 나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내일은 어쩌면 문을 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이 금값이라니 나는 뭐로 밥을 팔지? 중얼거리며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트 출구 옆 작은 코너에 쌀이 쌓여있는 게 보였어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낯선 포장이었습니다. 한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알파벳과 낯선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Korean Rice. 가격표를 보니 일본 쌀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쌀이라니 도시락집을 찾는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일본인은 자국 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니까요. 망설이고 있는데 문득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저도 어제 샀어요. 돌아보니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던 주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한국쌀 봉지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한국쌀 봉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포장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쌀은 한국의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수출용 품종이라고 합니다. SNS에서는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쌀에 대한 후기를 올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불신이 컸습니다. 한국 쌀로 제대로 된 일본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일본인의 입맛에 맞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내일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쌀로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쌀을 씻어보니 모양이 일본 쌀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랐습니다. 더 투명하고 반짝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씻은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밤새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한국 쌀, 김치에만 어울리는 거 아냐? 아침 일찍 일어나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향기가 퍼졌어요. 일본 쌀보다 더 구수하고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찰기가 있으면서도 씹히는 맛이 좋았어요. 일본 쌀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어요. 한국 쌀로 만든 도시락이 손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올리고 포장을 했어요. 외관상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첫 손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사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제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도시락을 건네며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 미사코 씨, 요즘 쌀값이 비싸다던데 어떻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사실은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쌀은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집도 요즘 그거 먹어요.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은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아침에 도시락을 사간 회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분은 평소에 도시락을 먹고 빈 용기를 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미사코 씨, 오늘 밥이 달랐어요. 뭔가 특별했는데 비결이 있나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죠. 그러나 그의 표정은 불만이 아니라 호기심과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부터 한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쌀값이 너무 올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밥이 더 찰진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도시락집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첫 손님의 반응이 좋아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밥솥을 열고 다시 한번 한국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일본의 저온 도정 기술이 유명하지만 한국의 쌀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찰기가 있으면서도 식었을 때 딱딱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었어요. 인터넷을 더 검색해보니 한국의 쌀은 저온 도정은 물론이고 미세입도 기술로 쌀의 찰기를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자신감을 갖고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손님들이 밥을 먹으며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 도시락 밥 진짜 다르다. 엄청 맛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도시락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칭찬은 처음이었어요. 밥솥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걸까?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한국 쌀이 단순히 대체제가 아니라 제 가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쌀값이 오르는 상황과 한국 쌀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응원해 주셨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한국 쌀 봉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글자들과 작은 태극 문양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작은 봉지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점심시간에 20-30개 정도의 도시락이 팔렸는데 이제는 50개 이상 팔리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SNS 가게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제 가게 도시락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쌀값 폭등 시대, 여전히 맛있고 저렴한 도시락을 파는 숨은 맛집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그 게시물이 일본 주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기에 맛있는 도시락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지요. 몇몇 손님들이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미사코 씨, 비결이 뭐예요? 다른 가게들은 다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였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쌀로 만들었어요. 맛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놀랍게도 그 대답을 들은 손님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더 궁금해했어요. 한국 쌀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또 올게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도 집에서 쌀값 상승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한국 쌀을 사용하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밥을 짓는지 등을요. 가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다 팔아 일찍 문을 닫는 날도 있었어요. 무너졌던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쌀값 폭등으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일본 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일본인들이 외국 쌀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맛과 품질이 좋다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미사코 씨 덕분에 우리 집도 한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게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가 새롭게 부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음날 판매할 도시락 수량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한국 쌀 도입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제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한국 쌀에 대한 저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쌀이 만들어지는지, 일본 쌀과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20년 넘게 일본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도시락 가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짧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언어와 문화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리 연락을 취해둔 한국농업진흥청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영어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리 예약한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 노는 대부분 고령 농부들이 관리하는 소규모 전통적 방식이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들판에는 자동화된 놈과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센서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우리는 ICT 기술을 농업에 적극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도 늘리고 품질도 유지할 수 있어요. 안내하는 젊은 농부의 설명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나이는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 농부들이 논을 관리하는데 이곳에서는 젊은 농부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늙었는데 여긴 왜 이렇게 살아있지? 제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나 봅니다. 젊은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린 쌀을 기계로 키우지 않아요. 정성으로 키워요. 기술은 그저 우리의 정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술과 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논을 둘러본 후 쌀 가공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최첨단 설비로 쌀을 도정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품질 검사는 여전히 전문가의 손과 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섬세한 판단은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수출용 쌀은 더 엄격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한국 쌀의 품질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수출용으로 선별된 최상급 쌀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농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일본의 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만의 방식으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웃 나라이지만 농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욱 자신감을 갖고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직접 본 한국의 농업 기술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어주셨고 한국 쌀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일본 식탁의 위기 한국쌀 침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쌀이 일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어요. 특히 제 가게가 한국쌀을 홍보하는 선두 주자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단지 생계를 위해 내린 선택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일본 쌀을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몇몇 보수적인 손님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SNS 가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제품을 홍보한다니 수치스럽다. 우리 쌀을 버리고 한국 쌀을 선택한 배신자라는 악성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울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이대로 한국 쌀 사용을 중단하고 일본 쌀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쌀의 국적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걸까요? 음식은 국경을 초월한 문화이고 맛있는 것은 어디서 왔든 맛있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침공? 아니요. 제 삶을 구해준 선물이었어요. 한국 쌀이 없었다면 제 가게는 문을 닫았을 거예요. 일본 쌀값이 2배로 오르는 동안 저는 생계를 위해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 쌀은 맛있고 품질도 좋아요. 직접 한국에 가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고 왔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최신 기술로 정성껏 키우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음식에 국경이 있나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농부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후 무서워서 댓글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SNS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의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 응원합니다. 저도 한국 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쌀의 국적을 따지는 게 말이 되나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어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많은 젊은 일본인들이 제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보수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하며 식량 안보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날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올지 두려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SNS 글을 보고 응원하러 왔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SNS에 올린 제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온라인 매체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미사코 씨, 어떻게 쌀 한 봉지로 가게를 살릴 생각을 하셨나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쌀값이 2배로 올랐을 때 저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한국 쌀은 제가 찾은 해결책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용 문제였지만 지금은 품질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한국 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 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자신들도 직접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몇 소규모 식당 주인들은 저처럼 쌀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한국 쌀 공급업체를 소개해 주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일본 식당들이 한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농부들과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농업진흥청을 통해 연결되었지만 이제는 직접 전라북도의 쌀 생산자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싶어 했고 저는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조롱과 비난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확신과 신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식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작은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50명 정도의 청중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밥 한 공기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한국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강연 후 여러분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15년 전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한국 쌀 한 봉지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었어요. 제 작은 도시락 가게는 이제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 쌀로 만든 도시락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브랜드 론칭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가게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쌀을 소량 직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손님들에게 최고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제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저의 경험담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한국 농부들과의 교류도 이어갔어요. 그들은 가끔 새로운 품종의 쌀 샘플을 보내주시고 저는 솔직한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교류는 양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농업 교류단이었어요. 그들은 제 블로그를 보고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한국 농부들이 제 작은 가게를 채웠어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쌀로 지은 밥에 일본 전통 반찬을 곁들인 도시락이었어요. 그들은 맛있게 드시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음식을 통해 마음이 통했습니다. 교류단 방문 이후 저는 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은 도시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국과 일본의 식재료를 융합한 특별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판매 수익의 일부는 양국의 청년 농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어요. 도시락을 싸는 내 손끝에서 한일의 마음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블로그에 이렇게 썼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의 힘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새벽 한국쌀 봉지를 꺼내 밥을 짓습니다. 도시락을 포장하며 오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한국 농부들이 보내준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 국기도 함께 있어요. 두 국기 사이에는 제가 직접 쓴 문구가 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 어느 날 한 어린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한국 국기를 가게에 두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삶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한 손에는 오늘의 도시락, 다른 손에는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은 쌀 봉지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문득 거울에서 발견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이 작은 변화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쌀 한 봉지였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내 삶을 지켜줬어요. 이제 저의 꿈은 언젠가 한국과 일본의 농부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오래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에겐 그저 밥 한 공기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쌀값이 치솟고 많은 이들이 밥상마저 위협받고 있는 요즘, 그 속에서 한 일본 여성은 한국 쌀 한 봉지에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맛과 품질, 그리고 정성. 한국의 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